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공보의사 한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경치료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치과에 방문하실 때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 치아는 정말 끝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치과에서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료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치과에서 이 치아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면 마음이 안심되지만 반대로 이제 이 치아는 뽑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치를 결정하게 되는지 그 기준을 속 시원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발치를 권하게 되는 대표적 치아인 사랑니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이자 치과보존과 인정이이신 임재훈 부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임재훈입니다. 오늘은 자연 치아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치과에서는 내 치아를 살리기 위해 어디까지 노력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치과에는 다양한 정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치과의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치료는 어떤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연 치아를 살려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라는 술식도 치아를 잃었을 때 저작 기능을 회복해주는 매우 훌륭한 치료이지만 현재까지는 자연 치아가 가진 모든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씹는 감각이 떨어져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환자분들의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치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연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와 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 풍부한 신경과 혈관이 있어 씹는 힘을 섬세하게 느끼고 음식의 질감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치아와 잇몸 사이에 단단히 붙어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음식물이 덜 끼도록 도와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데 역할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치주인대인데요. 치주인대는 저렇게 치아를 지탱하고 보호해주고 또 씹는 힘을 분산해주고 치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치아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자연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흔한 원인,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충치, 치주 질환, 치아 균열과 파절, 그리고 외상이 있습니다. 충치가 너무 깊게 진행되거나 잇몸병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많이 소실되거나 치아가 뿌리까지 깊게 깨진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발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에서는 먼저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를 충분히 평가하고 가능하면 여러 보존 치료를 통해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심한 충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많이 손실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치아에 금이 가서 뿌리까지 수직으로 파절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외상으로 치아가 수평으로 부러진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치아 상실의 원인인 충치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치는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충치가 심하게 진행됐을 경우 이를 빼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초기 충치는 간단한 레진 치료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충치가 점점 깊어져 신경까지 감염되고 치아의 남은 부분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발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 치료를 하고 치아를 보강하는 기둥 치료, 크라운 치료를 통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치아가 너무 많이 파괴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뿌리까지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지만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진행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머리 부분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떤 보존적인 방법을 써도 치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충치가 심하게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뽑지 않고 신경치료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경치료를 마친 후에는 약해진 치아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안에 기둥을 세워 남은 치아를 단단하게 봉합니다. 그 위에 코알을 만들어 치아 형태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씌워 기둥과 강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히 치료하면 발치해야 할 것처럼 보였던 치아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충치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하얀색 심 같은 거를 박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지지를 얻어서 코알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크라운으로 치아를 살려 쓰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연치아를 살려 쓰는 또 방법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치아를 빼게 되는 원인 중 또 다른 하나인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치처럼 잇몸 질환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잇몸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치주질환은 단순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잇몸뼈가 계속 소실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가 치아가 길어 보이거나 뿌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씹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우측의 방사선 사진에서 치아 뿌리 주변의 뼈가 다 녹아 검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뿌리 끝까지 뼈가 녹는 경우는 치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치조골이 저렇게 뿌리 끝까지 녹으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져서 환자분들이 씹을 때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 단계라면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 내 치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화면을 보시면 치료 전 염증이 심하고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윗부분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임상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방사선 사진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치석도 많이 붙어 있고 뭐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전반적으로 어금니 쪽에 가서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 치료 이후에는 그런 치석들이 없어지고 부었던 염증이 줄고 잇몸 상태가 안정되면서 치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밑에에서는 아마 뭐 환자분들께서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잇몸이 평탄화되면서 잘 유지되고 저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충치와 잇몸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치아가 깨지거나 네, 다른 이유로 상실하게 되는 이유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치아가 파절되거나 외상으로 네. 완전히 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치아를 빼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저 사진에 봐도 치아가 수직으로 뿌리까지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부장님 네. 보시기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치아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저렇게 치아가 파절된 것인데요.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금이 가 있고 그 금이 뿌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외상에 의해서 부딪힌 것 같은데요. 그 부딪힌 경우에 수평으로 치아가 쪼개진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는 저희가 보존적인 처치를 통해서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상에서 봤을 때 뿌리가
두 개로 갈라진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를 살려 쓰시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왼쪽 사진, 요 임상 사진이랑 방사선 사진 한 번 더 봐 주시죠. 네. 요 경우는 또 네. 어떨까요? 왼쪽 네. 같은 경우는 뿌리 뿌리 근처에 끝에 네. 심장뼈의 상실이 관찰이 되네요. 네네. 네. 저렇게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왜 그런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왜 저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하지만 임상적으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저런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들 뭐 치주낭 깊이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아 이게 뿌리에 금이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빼 보면 결국은 저렇게 화살표에 쌓이는 것처럼 금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뿌리에 금이 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참 임상에서 답답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매우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나는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갑자기 붓고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저렇게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까 같이 뿌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치아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치아의 형태만 보아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요. 치아를 빼서 관찰을 해 보면 저렇게 뿌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치아 뿌리에 금이 가면 치아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치아를 빼야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 수복이 가능한 케이스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에 보면은 사진에서는 치아가 금이 가 있는 경우가 보이고요. 그런데 그 금이 가 있는 부분을 입천장 쪽, 부개 쪽 치아 부분만 제거하고 그 제거된 부분에 물론 신경 치료와 그다음에 포스트 앤 코어라는 보존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사선 사진과 달리 지금은 임상 사진이죠. 임상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절된 경우에 금이 가서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게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치료 이후에 이를 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구배 측 파절편만을 제거한 후 신경치료 및 포스트 코어 치료를 통해 살려서 쓸 수 있는 자연치아 살리기에 성공한 네네네네. 케이스라고 네, 맞습니다. 네, 보여집니다. 이처럼 치아가 손상되었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미 신경치료를 한 번 받았는데 다시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를 정말 뽑아야 되나요?' 라고 겁부터 내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미 시행된 신경치료 이후 생긴 염증을 재신경치료를 통해 제거한 케이스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위에는 신경치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뿌리 끝에 검게 염증이 생겨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가 잡혀 있는데 신경치료를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염증을 제거한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치료도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재신경치료라는 방법이 있다는 점 설명해 네네.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회장님, 재신경치료로 문제가 잘 해결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재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경우는 또 이를 빼야 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잇몸을 통해 염증이 있는 뿌리 끝에 접근해서 문제가 된 뿌리 끝을 제거하고 그 부위를 밀봉하는 외과적인 치료입니다. 즉, 치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인이 되는 뿌리 끝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신경치료와 포스트를 한 치아에 염증이 재발한 경우입니다. 저렇게 기둥을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포스트라는 기둥인데요. 저렇게 기둥이 깊게 박혀 있으면 정상적인 신경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둥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염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근관 협착이나 석회화 등으로 정상적인 신경치료가 어려운 경우 치근단 절제술을 시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치근단 절제술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근관 협착 또는 석회화로 인해서 신경관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자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가능한 데까지는 신경치료를 하지만 더 이상 접근이 안 될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로서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 뿌리를 치료하는 외과적인 시술인데 이 시술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름이 매우 생소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의도적 치아 제식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의도적 치아 제식술이라는 치료입니다. 의도적 치아 제식술은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치한 뒤 구강 밖에서 뿌리 끝의 염증이나 문제를 치료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심는 치료입니다. 모든 치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재신경 치료나 치근단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에 발치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자연치아 보존 치료입니다. 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치아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죠. 빼서 그렇죠. 구강 밖에서 음. 뿌리염증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원래 뽑았던 그 자리에 다시 쏙 심어주는 다시 거죠. 심어 네. 놓는다. 이런 네. 개념일까요? 맞습니다. 다만 치아의 뿌리 모양이나 잇몸뼈의 상태 그리고 치아를 손상 없이 발치할 수 있는 등을 충분히 평가한 뒤에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술식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술. 의도적 치아 제식술과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가치아 제식술은 사용하지 않는 사랑니와 같은 자신의 치아를 발치한 뒤 발치가 필요한 다른 치아의 자리에 옮겨 심는 치료입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사랑니가 누워져 있고요. 앞에는 이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정도 손상된 치아는 살려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하는데 뒤에는 건전한 사랑니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랑니를 빼서 다시 심어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모든 환자한테 가능한 치료는 아니고요. 사랑니의 형태와 뿌리의 발달 정도, 이식할 부위의 잇몸뼈 상태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적절하다면 자신의 치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연치아 보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근 파절로 인해 발치하고 그 뒤에 매복되어 있던 사랑니를 조심스럽게 이식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1차 비욘디 촬영에서 소개드렸던 증례인데요. 당시 적절한 보철 치료를 하였음에도 치아의 뿌리가 파절된 사례였습니다. 사랑니를 빼서 이식한 후 성공적으로 되어 저작도 편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좋은 케이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신경 치료, 치근단 절제술, 네. 또 의도적 치아 제식술에 자가치아 이식술까지 생각보다 자연치아를 살려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이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치아를 살리기 위해 치과 선생님들이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한 자연치아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발치는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 치료를 다 해봐도 정말 살리기 어려운 치아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 치아가 뿌리까지 세로로 깊게 파절된 경우나 심한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보존 치료로는 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치아를 무리하게 유지하면 염증이 반복되거나 주변 치아와 잇몸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치아의 상태와 기능 그리고 주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는 경우처럼 치아가 가운데 금이 쫙 가버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치아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게
중간에서 금이 멈췄다면 다행이지만 보통 저렇게 되는 경우에 뿌리까지 금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 뿌리 끝까지 뼈가 다 녹아서 치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 역시 치아 자체가 저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려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뭐 염증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사랑니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치아의 뿌리를 흡수시킨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 저작이 어려워지고 씹을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치아를 살려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치아 자체 손상으로 주로 발치를 고민하는 경우였는데요. 네. 반대로 마지막 세 번째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변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또 발치를 권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랑니입니다. 네. 사랑니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원장님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랑니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잘 나와서 기능을 잘하고 위생 관리도 잘 된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모든 치열이 완성된 다음에 맨 뒤에서 맹출하잖아요. 그래서 턱뼈의 공간이 부족하면 비스듬히 누워서 나오거나 일부만 머리만 일부 잇몸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고이고 잇몸 염증이 또 잘 생기고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어금니까지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사진을 좀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위에 부분 매복된 사랑니 때문에 앞에 있던 어금니 뒷면에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네. 충치가 빠르게 진행된 사례인데요. 사진의 날짜 보시면 5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때 보면은 이 5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치질 소실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마저 보시면은 4개의 매복 사랑니가 모두 있던 환자의 사례인데요. 위턱에 있던 상악 매복 사랑니로 인해 앞치아의 어금니가 치축이 뒤로 기울었죠. 기울면서 교합 평면에도 변화가 생겼고 사랑니 발치 후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함께 시행하여 치아 배열과 교합 평면을 회복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랑니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현재 아프냐 안 아프냐보다는 앞으로 이 사랑니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사랑니의 위치와 방향, 매복된 깊이, 뿌리 형태, 또 신경관과의 거리, 또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발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진료였던 거로 보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지금까지 자연차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과 경우에 따라 또 발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결국 자연차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보다는 예방, 그리고 평소에 올바른 구강 건강 관리일 텐데요. 네. 자연차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법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충치 치료나 잇몸 질환도 방치하지 않고 초기에 치료하면 자연 치아를 오래도록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같은 평소의 구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 의사는 치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 없는 치아를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치아에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최고의 치료는 새로운 치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치아를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질문 실시간으로 주시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일까요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과는 바로 원장님이 직접 구강 상태를 세세하게 검진하고 상담한 뒤 치료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진료하는 치과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워 환자분들을 유인하는 치과라면 치료의 품질과 사후 관리가 과연 끝까지 제대로 유지가 될지 꼭 한 번쯤 짚어보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손을 잡고 찾아가는 학교 치과의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과의사들이 검진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데요. 눈높이에 맞춘 구강 보건 교육부터 올바른 양치질 실습, 재미있는 치과 체험,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구강 검진까지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특수학교를 포함해 6개 학교 아이들을 만났고요. 하반기에도 더 많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줄 예정입니다. 네, 항상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교 현장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 신규 사업인 경기 건강 온스쿨 온라인 강좌인데요. 학부모님용 강좌와 교사용 강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아 관리법부터 교정, 그리고 치아 외상 응급 처치까지 치과의사들이 직접 줌을 통해 강의를 하고 실시간 Q&A를 통해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상반기 강의가 정말 좋은 반응 속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가오는 10월과 12월 하반기에도 강좌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강좌는 경기도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 전해드리면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매년 해외 의료 봉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경기도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의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조무사회와 힘을 모아 몽골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돈도고비주 종합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현지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치과 진료를 제공해드렸고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2차례에 걸쳐서 구강 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국민 여러분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치과 건강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봉사와 교육 활동을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이벤트 소식 마무리 전해드릴 건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구강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 구강 검진 이벤트를 8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방학 동안 우리 아이 치아 검진도 받으시고 꼭 응모하셔서 행운의 선물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운 구강 검진 지정 치과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홈페이지나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원장님. 네. 네.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으로 실시간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자연치아 살리기 관련된 질문들도 좋고요. 평소 치아 건강이나 치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도 좋습니다.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미미님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잇몸이 아직 괜찮은데 미리 잇몸 건강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예인 이서진 씨는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그 방송 봤는데요. 네. 잇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레이저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고요.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와 그다음에 잇몸 소파술이라고 하는 잇몸 치료 등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야만 잇몸이 관리된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은 음악님. 씹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거, 이거 치아에 금 간 거 맞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씹을 때마다 찌릿찌릿하다는 거는 저희가 검사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아가 아니라 그 치아에 찌릿한 느낌이 난다고 하면 많은 퍼센테이지로 치아가 금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씹을 때만 찌릿하시고 평상시에 씹지 않거나 가만 내버려 두었을 때는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치아는 금이 가긴 했지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아를 씌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금이 갔던 치아라 하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신경치료도 네, 또 그럼요. 동반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훌륭한 친구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고 씌운 지 5년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 잇몸에 여드름처럼 피고름 주머니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뿌리 아. 염증이라 재신경 치료를 해도 성공률이 낮다고 당장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병원이나 대학병원 치과를 가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인제 뭐 사진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오늘 강의했던 방송했던 내용들에서 보면 재신경 치료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금니다 보면은 뭐 치근단 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재신경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성공률이 낮다고 해서 당장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재신경 치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님 질문 주셨는데요. 어찌 신경치료하고 씌워서 힘들게 살려놓은 치아는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경이 죽은 치아는 푸석푸석해서 잘 부러진다고 하던데 살려놓고도 평생 딱딱한 거 피하고 애지중지 써야 하는 걸까요? 아유, 아닙니다. 신경 치료하고 힘들게 신경 치료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해서 이를 쉬워서 크라운을 하셨다고 하면은 보통은 일반 치아의 수명의 한 80% 에서 9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고 치아 자체가 신경이 없으면은 물론 건조해지는 거는 있는데요. 잘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고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것이니까 신경 치료만 잘 해 놓더라도 오래도록 치아를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강희슬님, 이전에 신경치료 받았던 어금니 쪽이 아픈데 혹시 잇몸 때문일까요? 한 이틀 정도 아팠다가 가라앉았는데 검사가 음. 필요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신경 치료를 받으셨던 부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신경 치료가 아니라 잇몸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틀 정도 아팠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면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아픈 것들을 참아서 기다렸다가 더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그냥 속 편하게 치과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봐야 그럼요. 문제가 또 네네. 확인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혜니 님, 씹을 때만 치아가 찌릿찌릿 아픈데 치아에 금이 간 증상일 수도 있나요? 네. 아까 또 질문이 비슷한 게 올라왔었는데 일단 씹을 때 치아가 찌릿하다는 거는 많은 경우의 수로 치아에 금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치주염 때문에도 가끔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내가 씹을 때마다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 보면 자세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죠. 네. 김익성님, 58세입니다. 어금니가 반 정도 깨졌는데 동네 치과에서는 발치를 권했고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해 보자고 합니다.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끝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아 뭐 절반 정도 깨졌다라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아가 남아 있으면 특히 절반 정도 남아 있다고 하면은 신경 치료 이후 크라운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치아가 남아 있다라는 것, 그 뿌리가 건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치아를 사용해서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더 쓰시다가 뭐 최소 뭐 10년 정도 이상 더 쓰시다가 더 이상 수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라면 신경 치료 후 크라운을 해 보도록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또 소개해 주신 케이스 중에 그 구개측 절반이 깨지는 네네네. 케이스였지만 수복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치료받으시면 또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행간다님, 여행간다 2064님, 신경치료를 한 어금니가 5년 만에 다시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발한 경우는 대부분 발치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5년 만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경치료가 사실은 조금 복잡한 치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신경치료를 많이 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그만큼 재신경치료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재발했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재발한 치료, 재발한 부분의 염증을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재신경 치료가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근단 절제술 같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마 일반 치과에서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핀 P3H님 질문 주신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든 환자도 임플란트 말고 잇몸 치료만으로 치아 회복이 가능할지요? 72세 노모께서 잇몸 피와 통증으로 고생 중이신데 임플란트는 싫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근데 뭐 연세와 상관없이 잇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임플란트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에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의 뼈가 뿌리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다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가 일단의 첫 번째 선택, 치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뭐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뭐 염증이 심하신 것 같은데 빨리 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더 살릴 수 있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급적 빨리 치과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2세신데 지금 이가 몇 개가 남아있는 상태인지 그렇죠. 정확한 건 모르니까. 네. 원장님과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환씨님 질문 주셨는데요.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싶은데 임플란트가 오히려 오래 쓸 수 있으니 빨리 발치하자는 의사쌤도 네. 계시더라고요. 자연치와 임플란트는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장님들 견해 차이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가 워낙 그 대체제로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강의 전반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치아는 자연치아가 가질 수 있는 그 자연치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 특징을 재현해 줄 수가 없거든요.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자연치아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자연치아는 그냥 평생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관리가 잘 되고 내가 잘 닦아주고 잇몸 관리를 잘 해주면 평생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임플란트도 보면 수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임플란트가 부러져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때문에 매우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따라서 자정작용이 있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는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자연치아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요새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도 많이 많이 하지만 하죠. 그만큼 빼는 임플란트가 많다는 그럼요. 점, 네. 관리 안 되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연치아가 확실히 좋다는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JTBC min80님, 혓바늘이 많이 나면 잇몸이나 이빨이 안 좋아질 수도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약간 반대 같으네요. 잇몸이나 치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혓바늘이 나게 되거든요. 구강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잇몸병도 자꾸 생기고 혓바늘도 돋고 뭐 이렇게 그런 구강 궤양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잇몸이 깨끗하면 혓바늘이나 이런 게 좀 덜 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은가 혓바늘이 많이 난다 그러면 잇몸이 조금 안 좋아지셨을 수도 있으니까 치과에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송현서 G3B님, 치과 진료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방사선 걱정 없이 자주 찍어도 될까요? 어느 정도 찍는 게 안전할까요? 네, 보통 이제 방사선 사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치과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은 뭐 몇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만 사진, 치근단 사진이라고 해서 작은 사진이 있고 파노라마라고 해서 얼굴 전체를 찍는 사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CT라고 해서 내부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근단 사진의 방사선 노출률은 저희가 일반 살면서 자연 방사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걸어만 다녀도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적다고 돼 있습니다. 파노라마 역시 그렇게 높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딤두 H9Q님, 네. 어금니 뿌리 하나에만 금이 갔다고 하는데 뿌리 여러 개인 치아는 개만 제거하고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넣을까 하다가 안 넣은 부분인데 보통 어금니에는 뿌리가 3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턱에 있는 어금니나 밑에 턱에 있는 어금니를 뿌리가 간 부분, 그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이번에 다루지 않아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나머지 뿌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그 뿌리만 잘라내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 턱에 관련된 치아가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밑에 치아 같은 경우는 앞, 뒤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절반을 자르죠. 잘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건전한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선택적 치근 절제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정말 자연차를 살리기 위한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을 또 볼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오은석 V1S님, 안녕하세요. 50대고요. 치주염이 심해 어금니 주변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치아가 살짝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잇몸 재생하는 수술을 받으면 치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치아가 살짝 흔들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네. 뼈가 얼마나 녹아내렸는지에 따라서 치아를 살려 쓸 수 있는지 못 살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뼈가 뿌리 끝까지 다 녹았다.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살려 쓰시기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치료할 때 보통 뿌리의 절반 정도까지 뼈가 녹았을 경우에는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을 통해서 치아의 수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녹았거나 뿌리 중에 일부에 뿌리 끝이 노출될 정도로 뼈가 녹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살려 쓰기가 어렵네요. 만약에 지금 상태라고 하면 빨리 가셔서 잇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도 부자 S96님 질문입니다. 충치가 잇몸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치아를 조금 더 노출시키는 잇몸 수술이나 교정으로도 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치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네. 뭐 이것도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치료이긴 한데 보통은 충치가 우리가 학생 때나 젊었을 때는 치아 윗부분에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하면은 입안에 침이나 이런 것들이 덜 나오면서 치경부, 치아 주변,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아를 교정으로 약간 위로 올려서 충치 치료 부분을 하고 치아를 살려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잇몸을 수술해서 충치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부위를 충치 치료를 해서 살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우 두 가지 다 우리가 치아를 살려 쓰는데 주안점이 돼 있는 치료니까요. 뭐 중간에서 치경부가 썩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치경부 썩은 게 뭐 절반 이상 썩었다. 치아에 뿌리가 있는데 그게 절반 넘게 썩었다 그러면 이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라고 한 3분의 1 정도 썩었다 하면은 충분히 저런 뭐 잇몸 수술이나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그 충치 치료 부위를 해결함으로써 치아를 살려 쓸 수 있습니다. 김밥 최고 D7S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 치아가 흔들립니다. 치주염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도 잇몸 치료만 잘하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나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건가요? 네, 흔들리는 단계도 뭐 오늘 강의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동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살려 쓸 수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요도가 1mm 미만, 2mm, 2mm 정도, 그리고 수직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치아를 못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좌우로 조금씩 흔들린다 하면은 빨리 잇몸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간 내가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실시간 질문 채팅창으로 막 올라왔던 질문들 의장님께서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소중한 자연치아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치과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까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임재훈, 공보의사 한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